요즘에 우리 시장에서 주도주가 실종된 모습으로 1월 달부터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말까지 오늘 마지막 주이죠. 5개월가량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 때부터 아니지 사실상 올해 1월 달부터 주식 투자 우량주로 대형주로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벌겠다는 착한 마음으로 투자들을 많이 시도하고 계신데 생각보다 지루한 횡보 조정에 기간 조정에 지금 많이들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비트코인으로 잠시 외도하신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 또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리면서 거기서도 또 쉽지 않은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결국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주도주를 계좌에 넣어놓지 않으면 이런 강세장에서 앞으로 수익을 낸다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눈에 뚜렷한 주도주가 보이지 않아서 투자하는 게 재미가 없고 많이들 지루하실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참 재밌는 게요. 남들이 다 간다고 할 때, 그러니까 내 직감이 좋을 때 정말 이 주식은 지금은 시장이 올라갈 것 같은데 꼭 그럴 때에는 매수 기회를 주지 않거나 막상 매수해도 먹는 게 별로 없어요. 먹는 거는 찔끔 먹고 이후에 조정기 때 하락 사이클 때 잃는 거는 또 많이 잃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박자 템포 리듬이 안 맞아요. 더군다나 또 요즘에 가치주, 대형주, 우량주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이걸 또 팔아먹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장기 투자는 또 당연한 것 같은데 근데 또 어설프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한 타이밍에서 저점에서 좋은 주식을 싸게만 사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최소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목표가 있는 분들이 투자를 더 잘하듯이 좋은 주식도요. 이 과거의 사이클 흐름상 그리고 낮은 위치에서 낮은 가격대에서 매수해서 여러 번 수익을 내보신 분들이 또 매수도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도 싸게 사야 결국은 수익 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좋은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찬스는 지금이에요. 지금 명확한 시장 주도주가 없는 상황인데 시장은 계속해서 작동되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매수 시점이 언제인가 이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당연히 좋은 주식을 골라내는 것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데 언제 사야 되는가 언제 참 그게 중요한 질문이고 또 그에 대한 답을 많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고가 돌파 매수 그러니까 신고가 돌파할 때 갱신할 때 주식을 매수해야지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많이들 알고 있는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매수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점을 이탈했을 때 그러니까 남들보다 싸게 남들이 손절했을 때 그 물량을 받아 먹어야 V자 반등 수익 낼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매수 방법이 정말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 주가의 움직임을 깊이 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종목을 하나 예로 들어버릴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제약바이오 대장이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정상회담 갖고 이 백신 외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비교적이 아니죠. 사실상 성공적으로 일단은 이끌고 왔는데 문제는 이 백신에 관련된 호재 이슈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반영이 되면서 신고가 돌파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신고가 돌파할 때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바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신고가 가격대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도 그 성장성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성장성을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결과물은요 시간이 좀 지나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다리고 주가의 흐름을 관찰하고 매수해도 되는데 이 뉴스만 나왔다 하면 바로바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바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바로 넘어가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가짜 신고가 혹시라도 거기가 분양하는 자리라 그러면 우리가 또 손실을 크게 감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만의 기준 틀 경험을 토대로 좀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보면 뭔가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시장인데 나는 돈을 못 벌었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급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요. 누가 더 오래 관찰하고 기업 분석해놓고 그 다음에 시세 차트 분석을 꾸준하게 하느냐 지켜볼 수 있느냐 그 싸움인데 너무 급하게들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갱신하기 전에 얼마나 주가가 적절한 패턴을 형성하면서 그 가격을 인정받으면서 견고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 결국 주도주라고 하는 건요, 제가 다음 페이지에도 여기 써놨지만 아무리 이슈, 테마, 재료가 있더라도요, 수익이 안 나면 그게 무슨 주도주입니까? 고점 돌파,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이 안 나오면요, 주도주로서 가치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통신업종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SK텔레콤 2000년도 코스닥 상투, IT 버블 상투 이후로 근 20년 넘게 지금 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 SK텔레콤 돈 잘 벌었거든요. 가치평가 끝내주거든요. 외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가치주, 우량주, 대형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고점 돌파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고점 돌파를 못할 거냐? 그건 아니죠. 그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못하러 그렇게 빨리들 반응하고 결정하냐 이거죠. 그 외에도 뭐 농심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요, 상장되고 있는 대형 우량주 중에서 여러분들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미래 주도주, 앞으로 우리 한국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는요, 뭐 보물찾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원석을 채굴 발굴해서 이 금으로, 은으로, 다이아몬드로 가공하는 그 시간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사실 수익률을 결정해요.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채굴이 잘 되는 광산을 우리가 찾았다 그래가지고 그거 바로 다이아몬드로 원석 채굴하자마자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채굴도 해야 되겠지만은 가공 단계도 충분히 또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가공 단계, 가공 시간을 무시하시면 수익 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 가공 단계가, 그리고 그 변동성, 그 기간이, 변동성 폭이 얼마나 이어지고 길어질지 몰라서 사실 장기 투자라는 건데, 또 장기 투자라 그러면은 1년, 3년, 5년,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두고 하는 게 장기 투자라고 잘못 오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난 1년 동안 장기 보유 한번 해볼게요. 1년 안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확신하고 보유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1년 1개월째에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실제로 한국 증시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얘기가 공감이 될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한국 주식의 특징,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LG화학도 그렇고요, 카카오도 그렇고요, 한때 바닥권에서 이 매직 국면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큰 변동성과 함께 바닥에서 매집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어떤 종목군들은 바닥만 10년 잡고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나는 장기 보유할게, 5년 장기 보유할게, 그렇다고 10년 장기 보유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시점이 그렇게 해도 오래 걸리는데 무타로 그렇게 첫 달부터 투자하신 지 한 달도 안 되신 분들이 바로바로 주식을 살려고 그러냐. 제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한국 증시에 맞는 매수와 매도 원칙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기업 분석도 좋은 주식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시세 분석, 시세 원리를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시장 평균을 앞서 나가는 종목이 바로 주도주입니다. 우리 한국 증시는요, 이 코스피가 사실상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코스피를 그리면서 간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저는 코드번호 108 코스피 200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코스피 200 내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지금 주가의 위치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성장성이 꺾일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SK텔레콤도 2000년도 상투치고 나서 지금까지 성장성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잘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 20년 동안 시세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의심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주도주 한 주 없이는 이 수익 낼 수 없다는 거는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요. 주도주라는 것은 시장 흐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강한 주식들이 주도주 후보군들인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코스피가 횡보 조정으로 박스권에서 지금 갇혀서 5개월째 횡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보여주지 않는 모습으로 장기 평선을 돌파한다던가 다중 바닥과 함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 돌파가 나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은 지금서부터 공략을 해도 제가 볼 때 혹은 낙폭가격 반등 위치까지 전고점 반등까지만 올라와도 최소 한 20-30% 정도는 수익 낼 수 있는 코스피 200 내에 중대형, 대형 우량주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을 좀 주목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죠. 특히나 지금 우선주
그 다음에 스펙까지도 상한가 급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시장이 지금 퀄리티가 질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얘기죠. 오죽 갈 게 없으면은 우선주의에서 스펙까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뿐인 인수 목적으로 이제 상장이 된 이 스펙까지 돈이 흘러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항상 우리가 이 주도주를 골라내는데, 그리고 종목을 발굴하는데 중요한 시그널로 삼아볼 만하다. 코스피 200 내에서도 가장 강한 종목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차트 공부도 시세 분석도 좀 같이 해보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워렌 버핏도 하워드 막스도 사실 가치 투자의 대가, 뭐 장기 투자의 대가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들이 꼭 지키는 매수 원칙 중에 하나가 보면요, 이 재무적이든 추세적이든 바닥권을 탈출하는 시점, 저는 피벗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매수 전환 시점을 꼭 지킨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인터뷰할 때에는 그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시세에 대해서 뭐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시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얼마나 그걸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돈 잘 버는 회사, 근데 사실 돈 잘 버는 회사들은 보면요, 주가가 먼저 선행적으로 움직여요. 아니, 돈을 잘 버는데 어떻게 주가가 바닥에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걸 그냥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분들은 단순히 길 가다가 수익성이 좋아 보이는 회사, 실제로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 그냥 주식만 살려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고 주가의 위치를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이거는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벤저민 그라이엄 선생도 항상 얘기하는 거죠.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싼 주식과 비싼 주식을 구별하는 능력이 정말 돈 버는데 꼭 필요한 능력이다. 이 부분을 우리도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닥을 탈피하는 주가를 또 추격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과거의 흐름 사이클을 지켜보면서 깊이 있게 지켜보면서 이 매수할 때와 매수를 멈춰야 할 때를 구분하는 어떤 흐름들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꼭지점 바닥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주식을 매수하시는 분들하고 그냥 좋은 주식, 그냥 돈 잘 버는 주식 아무 때고 사가지고 난 장기 투자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하고는 격차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우량주 중에서, 대형주 중에서 10년 이상 조정받고 있는, 최소 5년 이상 조정받고 있는 우량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코스피 200 내에서 지금 2011년부터 15년도부터 조정받고 있는 종목만 한번 숫자로 한번 세보십시오.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냥 순진하게 투자하셔서는 돈이 안 됩니다. 물론 5년, 10년, 20년 평생 동안 여러분들 안 먹고 안 쓰고 그 주식만 모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확률은 더 높아져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5년, 10년, 20년 할 수 있는 사람 있냐 이거죠. 너무 이론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투자해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은요, 펀드들 아닙니까? 막말로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끊임없이 수탁고에 들어와야 되는데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고객들이. 그래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수수료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매수 원칙이 없다 그러면 다음번 조정기나 하락 국면에서 의도치 않은 또 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들 얘기하는 게 물리면 장기 투자, 그죠? 그런 부분들이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윌리엄 오닐 책을 보면서 상당히 그 공부가 될 만한 주가 흐름 차트가 있어가지고 직접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좀 띄워봤는데요. 자,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75,000%나 상승을 했대요. 한 번쯤은 그래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시스코 시스템즈의 이제 주가 차트 흐름인데, 여기 보면은 가늘게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S&P 500입니다. S&P 500보다 높은 위치에서 항상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죠? 역시 90년대부터 2000년 전까지는 이 시스코 그 시스템가 이제 주도주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 200 내에서도 지금 코스피 200보다도 더 각도가 좋고 더 높은 위치에서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찾을 수만 있다 그러면 계좌에 포트폴리오에 주도주 한두 종목쯤은 뭐 넣어가는 거는 일도 아니겠죠. 사실 몇 개 안 돼요. 코스피 200을 지금 상위하면서 가는 종목군들. 그래서 단지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하고 좀 다른 부분들도 제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미국 시장은 사실상 82년도부터는 조정다운 조정 없이, 사실 90년대 초반에도 그렇고 90년대 후반에도 그렇고 2000년대 초반에도 그렇고 한 번씩 조정이 깊게 들어올 때는 깊게 들어왔어요. 여기 S&P 500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이 박스를 돌파하기 전에 보시면은 별로 그렇게 신고가다운 신고가도 못 내고 저점을 위협하고
하고 저점을 깨는 모습들이 90년대 초반에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외환위기, 동아시아 외환위기 시절 때에도 보면은 이 주가 흐름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2000년대 기술주, 닷컴 열풍과 함께 시장이 다시 한번 또 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뿐인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주도주는 시장에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악재가 나오던지 간에 항상 평균 수익률을 상회한다는 거. 이게 바로 주도주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코스피 200 내에서 이 코스피 200보다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보다도 코스피 200이 한번 찔뻑이는, 한번 횡보로 기간 조정으로 이어질 때, 지루할 때에도 분명히 코스피 200보다도 앞서 나가는 상해가 되고 있는 수익률이 좋은 주도주 후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면 박스 이후의 돌파, 박스 위의 돌파, 이 시간이 길 때는 거진 18년, 19년이고요. 짧을 때에도 15년 가까이 돼요. 이게 바로 이 시장 사이클 흐름을 좀 많이 보셔야 되는 이유인데, 코스피 200 지수를 월봉 차트 흐름으로 보더라도 이 박스 이후에 돌파 나가는 이 시점이 상당히 깁니다. 이거를 꼭 인정하시고 이거를 한 번쯤은 다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한번 이렇게 찔뻑이면서 가격 조정과 함께 돌아나갈 때에도 분명히 이것보다 덜 조정 들어오고, 나갈 때는 이거보다 더 가파르게, 그리고 나갈 때에도 좀 천천히 스물스물 추세를 이어나가면서 돌파 나가는 주도주 후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박스 돌파를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 이론을 한번 좀 공부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결국 주도주의 조건은 뭐라고요? 각종 호재, 이슈, 테마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테마가 없어도 이슈, 실적이 미미해도 먼저 돌파, 먼저 시장의 흐름이 먼저 앞서 나가는 종목군들이 주도주 후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만 한번 짚어봤고요. 요즘에 또 초보자분들이 많이 시장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들에게 필요한 내용, 현재 지금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